안녕하세요. 코난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CPI와 PPI 발표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터진 상황입니다. CPI 때는 예측치 하회를 하면서 관세로 인한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하게 흐르고 있다는 믿음으로 반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PPI 때는 예측치 상회를 하면서 관세로 인한 데미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락이 나온 다음 관세 이슈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하락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거북이반 멤버십에서는 8월 14일에 오전에도 간단히 전달드렸지만 오늘 밤 PPI가 중요할 듯 하다고 체크를 해드렸고, 반등이 강하게 나온 알트코인들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으며 비트는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조정 적당히 받아주면 반등세 유지는 되겠지만 어제 그제의 반등분을 전부 다 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8월 14일에 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복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는 14일부터 하락을 했지만 그 이전에 7월의 고점에서 하락한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었죠. 제타체인은 21일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24% 하락이 나왔었고, 피스 네트워크도 7월 21일 고점 찍고 20%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던 코인도 몇 있지만 반등 나온 코인들보다는 하락했던 코인들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그 하락조차도 7월 21일에 코멘트 드리고 피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하게 물린 것도 없고 오히려 수익 중이어서 편하게 끌고 가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있게 앞으로 좋은 기회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21일에 거북이반 멤버십에 체크해드렸던 글을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면 시장의 단기 고점 부근에 도착했으며 이 구간에서는 하락세를 경계하면서 대기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글로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북이반 라이브에서 안내 드린다고 진행도 했으며 7월 29일에는 병아리반에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알트코인 체크는 저번 주 하락세 체크를 해드린 뒤 매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락을 피한 것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예측으로는 하락세가 조금 더 연장될 분위기라고 제가 코멘트를 남겨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어느 정도 피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스 네트워크 꾸준히 들고 가다가 분할 매도 한 번 안 하고 플러스 40%가 플러스 7%까지 내려온다면 당연히 나중에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1차로 수익을 보고 어느 정도 익절을 진행을 한 다음 내려온 구간에서 다시 잡으면 복리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멤버십 이외에도 저번 주 영상에서도 위험성을 고지를 해드렸었습니다. 막상 제목에서는 약간의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전달이 많이 되니까요. 회원 전용 동영상 이외에도 과거 영상들 보시면 제가 메이저급 코인에 대한 추천, 그리고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고, 최근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최고점에서는 몰빵하면 안 된다,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체크까지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전 영상들도 복귀한다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면 공부가 될 거니까 한 번씩 꼭 시간 내서 봐주시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손실 중인 분들은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매수해야 될 코인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사야 될 코인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아마 여러분이 아는 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그 코멘트만 듣고 나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사야 될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상승장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얘기했었냐면 22년도부터 얘기했었던 코인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22년도 말 장대 음봉 터지고 나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이때도 비트코인 3억 간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리플은 400원에서 만원 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코난을 믿고 기다렸던 분들은 큰 수익을 가져갔겠죠. 그런데 막상 좋다고 말해도 자발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알트코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22년도 말부터 반등이 나왔던 코인들은 있죠. 그런데 그 반등을 다 토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 코인들이 대다수입니다. 토카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세타퓨엘도 반등은 나왔지만 그 반등분을 다 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트라티스도 마찬가지,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분들은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세 가지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큰 수익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심을 많이 안 갖게 되는 겁니다. 다들 이 시장에 들어올 때 목표는 몇천만 원이 몇십억 되길 바라고 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왠지 비트, 이더, 리플 가지고는 몇천만 원으로 몇십억을 만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매수가 안 들어가는 거죠. 결과값으로 보면 비트, 리플, 이더리움 약 7에서 8배 정도 상승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7, 8배보다는 너무 당연하게도 4에서 50배를 더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2년 고점 찍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4, 50배 올라간 코인들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22년 고점 찍고 그 고점을 갱신 못하고 바닥에서 기고 있는 코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90%의 코인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비트, 이더, 리플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막상 살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번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똑같아요. 계속 고민만 하고 매수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걸요? 과연 어떤 특징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코인들에 관심을 안 가졌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과적으로 무한한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장에 들어온 분들 중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트코인 살까 고민하다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여주는 이 시기에 비트코인은 엄청난 폭락 이후 반등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저점부터 고점 찍어 보니까 비트보다 훨씬 더 큰 수익 주는 거를 보고 그 다음 고점에서 비트를 팔아버리고 알트로 갈아타게 되죠. 그러면 다른 알트를 갈아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알트들이 한참 올라간 상황에서 비트를 팔고 알트를 샀으니 이 하락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또 그 하락세에 견디지 못해서 손절하고 그 다음 비트를 매수하고 반등세를 보여주는 그 시기에 비트의 수익률보다 또 알트의 수익률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알트를 접근했다가 폭락할 때 알트 손절하고 비트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땐 또 좋아합니다. 미친듯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1억 간다 소리 지를 때 비트코인을 익절을 하고 비트코인 더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들 이때 하락을 때려 맞고 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죠. 이런 매매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 더럽다고 본인의 의지로 돈을 벌고 졸업하는 게 아닌 퇴학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트의 성질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분명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여준 알트들이 많았는데 22년에는 분위기가 다르죠. 비트코인만큼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트급으로 큰 힘을 보여준 코인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더리움이랑 리플 정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어때요? 비트는 우상향하니까 비트를 매수하자. 그럼 만약 여기에서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를 매수했던 분들은 여기에서 비트코인 2억 간다, 3억 간다 소리 지르면서 매수가 들어가겠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금액을 이곳에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리플 하락하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다른 알트코인들 상승세를 보고 그 다음 비트 반등 나올 때 다른 알트코인 갈아타면 그때 다른 알트코인들에서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손절이 나오겠죠. 왠지 막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불과 몇 분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방식입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고 팔고를 잘못 진행을 했을 때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야 비트코인을 계속 존버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죠. 이더리움은 왜 많은 분들이 매수를 안 했을까요?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고민을 왜 했는지 알아보면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 2017년도에 알트코인들 미친듯이 올라가는 걸 봐버렸기 때문이죠. 몇십 배 올라가고 그럴 때 비트 이더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바닥 부근에 시작됐었던 시작 전부터 따지게 되면 당연히 비트 이더는 많이 올라갔지만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2017년 말에 펌핑만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두 달 안에 나왔던 펌핑 이더리움은 150%까지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4,500%를 단기간에 쭉 올려버린 알트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랑 이더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비트랑 이더만큼 안전한 코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비트를 매수한 분들은 있어도
이더를 매수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비트를 매수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안전하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의 안전함을 포기를 한다면 과연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게 맞냐 그건 거죠. 이왕 안전함을 포기를 할 거면 잡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 다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길 바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맹신을 갖고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반복적 하락을 때려 맞았을 때 많은 분들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존버를 하다가 마이너스 90% 때려 맞고 아니면 그 전에 손절하고 아니면 이 시기에 상패도 때려 맞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더리움이랑 비트를 믿으려고 했는데 나의 욕심으로 선택한 나의 잡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결말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은 다른 알트코인들 22년 고점 뚫지 못할 때 이 고점을 갱신을 해준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코인이긴 해도 이전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시장 최고점에서는 몰빵하면서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장은 오긴 할 거예요. 불장은 오긴 할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불장이 26년도 초에 올지 아니면 27년도에 올지 28년도에 올지 미지수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자리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 하나에 몰빵하는 건 그건 매매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리기만 하고 반등 나오면 다투하고 그 사이에 다른 잡 알트코인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손절하고 다른 알트 타고 또 다른 알트 타다가 손실나면 또 다시 리플 돌아오고 그러다가 리플 재미없으니까 계속 안 쳐다보고 폭등할 알트코인들만 계속 찾아다니다가 그 다음 엄청난 상승세 나오면 야 리플만한 게 없었구나 하고 또 다시 리플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하락 반등해도 다시 토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고 이 사이에 또 알트코인들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잡 알트코인들에 또 관심을 갖고 계속 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 떠나다가 어느덧 리플을 잊게 됩니다. 그럼 나의 기억 속에 리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폭등을 하게 되죠.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에서 리플 삽니다. 그 다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과거에 받았던 그 고통이 떠오르면서 손절을 하게 되죠. 야 이거 더 이상 못 견뎌 라고 할 때 또 올라갑니다. 그럼 상승이 나오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라이 이러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인 관심 갖다 보면은 어느새 리플이 또 올라가겠죠. 리플 만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탑니다. 이상하게 좋은 가격엔 안 사고 올라가면 사고 내려오면 팔아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리플로 수익 보는 분들은 보통 24년 이전부터 리플을 홀딩했었던 분들이 지금 이 수익을 즐기고 있는 거고 이분들도 아직 상단 부근에 목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이 인내의 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당연히 24년 9월에 들어갔다가 빨리 먹으면 좋죠. 그런데 기다림이 적었던 분들은 여기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면서 막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할 매도하면 끝납니다. 근데 또 분할 매도하기는 또 싫어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려오면 속상하고 올라가도 속상하고 횡보해도 속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존버하세요. 그냥 만원 넘어갈 때까지 그냥 존버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미친듯이 만들어질 거지만요. 그럼 이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들의 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잡 알트코인들의 눈을 돌리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 코인들에 대해서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코리니 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높으니까 그렇지 내가 과거에 저렴한 가격에 이 시장에 참여를 했으면 나도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코리니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시간이 지나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 18년 12월 그리고 22년 12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었을까요? 못 견딥니다. 현재 비트코인 매수한 다음 마이너스 3%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견뎌요? 그런데 견뎠던 분들은 어떻게 견뎠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좋은 시기에 매수를 했을 때 무리하게 베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전재산 몰빵한다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와서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제가 비트랑
리플에 대한 목표 가격을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해드리면 꼭 돌아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거를 대보라고. 그러면 차트 분석의 결과값이라고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또 근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알려줘도 매수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투자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자료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믿지 않으니까 매수를 안 한 거고, 믿었으면 매수가 들어갔을 거니까요. 막 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매수 안 할 분들은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리플 10,000원 간다고 하면 막상 13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시바이누 차트입니다. 그런데 시바이누 13원 간다고 하면 몇 배예요? 13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약 1000배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 1000배 올라간다고 하면 미친 듯이 삽니다. 근거를 안 대고 막 이상한 뉴스가 있더라도 미친 듯이 사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4년 고점에 샀으면 처참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들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에는 다들 관심을 갖지도 않고 매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반등한 걸 보면 그때서 아쉬워하죠. 야, 내가 저때 비트를 살걸, 리플을 살걸, 이더리움이라도 살걸. 그러면서 또 뒤늦게 몰빵한 다음 변동성 이기지 못하고 또 전부 손절하고, 그럼 또 반등 나오면 또 매수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중이랑 계획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코린이 분들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트이더 리플만 좋은 코인이 아니고 다른 좋은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난 차트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아리 반 멤버십과 거북이 반 멤버십이 있습니다. 병아리 반 멤버십에서는 단기에서 스윙에 맞는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거북이 반에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매매 가이드, 그리고 거북이 반 전용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매수 포인트, 익절 퍼센트, 그리고 매집의 정도 전부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생업이 바쁜 분들에게도 안전한 수익을 이끌어 갈 수 있고, 거북이 반 라이브에서는 개별 코인의 집중 분석이랑 포트에 대한 체크 원하시면은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본인이 직접 기준 잡기 어려운 분들은 멤버십에 관심 가져주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20일 우리는 신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하락세를 다 피하고 8월 20일에 단기 대응으로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아마 녹화를 끝내고 편집하고 올라갔을 때쯤은 이미 반등이 나오고 또 익절도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익절하는 그 시기에 또 뒤늦게 매수하는 분들은 또 물리고 손절하면 그 다음 또 우리는 또 그 타이밍을 노리고 또 들어가겠죠. 불장이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장은 아직 시작도 한 적이 없어요. 21년 이후에 불장은 한 번도 시작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천천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우상향 할 거니까요. 하지만 우상향 하는 데에는 과거처럼 모든 코인이 아닌 선택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 비트이더 리플 투자하기 좋지만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칼같이 진행을 해주고, 다른 차 알트코인들이 눈에 들어와도 제발 비트이더 리플도 함께 매수해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